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은 면접, 소개팅, 자기소개 등 상황을 불문하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저의 경우에는 학생 때는 그래도 꽤나 자연 친화적이고 동적이고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겼었는데요. 사회인이 된 이후에는 취미가 점점 소비 지향적이고 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사회인이 된 후 꾸준한 취미 생활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남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제가 여기 사시는 분들의 취미 생활에 동참해 봤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산악 자전거 타기나 낚시부터 평소에도 잘 하지 않는 하이킹이나 보트 타기까지. 저는 과연 이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까요? 함께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라스베가스는 사막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호텔과 카지노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인데요. 매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라스베가스는 세계 최고의 공연과 쇼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덕분에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고요. 하늘이 닿을 것만 같은 이것은 350m의 높이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호텔이 절반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라스베가스에 꽤나 복잡하고 묻어두고 싶을 만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언제나 세계 최고의 공연과 쇼를 하기 위한 이들로 북적입니다. 라스베가스의 잘 알려진 별명으로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수도가 있는데요. 정말 별명 그대로의 장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처음 가봤는데요. 정말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시 전체가 큼직하고 엄청 밝은 데다 온통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었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라스베가스는 호화스러움, 판타지, 그리고 그럴듯한 복제품에 당당히 자부심을 둔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든 건지 사실은 온통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도시가 생긴 지는 10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미 재정적으로는 미국 내 가장 풍족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수억의 관광객을 끌어들였고 수천억 원을 남부 네바다에 벌어다 주었죠. 사람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해요. 라스베가스가 왜 세계 제일의 호텔 서비스업을 보유한 도시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높이 168m나 되는 하이롤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람차라고 해요. 한 번 도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도시를 360도로 볼 수 있는 이곳은 비즈니스 파티, 요가 수업, 결혼식, 그리고 둘만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위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말이에요. 라스베가스의 또 다른 별명은 빛의 도시입니다. 이 별명이 생긴 이유는 바로 밤에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라스베가스의 가장 잘 알려진 스트립 구역만 해도 총 24km가 넘는 네온 사인과 990만 개의 전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볼 때 가장 밝은 도시입니다. 수많은 불빛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카지노로 들어가 제 행운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도 같았어요.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게임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카지노 직원들은 친절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노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어요. 빙빙 도는 룰렛 휠, 베팅하는 사람들, 그리고 던져지는 주사. 모든 게 너무 바쁘고 빨리 움직였어요. 마침내 저에게 딱 맞는 게임을 찾았어요. 제가 가끔 보던 미국 TV쇼를 테마로 한 슬롯 머신이에요. 그러나 몇 번 레버를 당긴 후 제게 도박엔 영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레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의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하루는 지금까지 여행에서 보낸 다른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시끄럽고 바쁘고 정신없었는데요. 그래도 색달랐습니다. 이곳도 사람, 저곳도 사람, 모두가 어딘가를 분주하게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쇼를 보러 가거나 혹은 쇼의 주인공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심지어는 딜러일 수도 있고요. 그저 큰 한방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비록 오래 머무를 만한 곳은 아니지만 무조건 다시 한번 더 올만한 기억에 남는 곳입니다. 분위기도 전환할 겸 저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 코코니노 국립공원을 지나 4시간 동안 남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절대 놓칠 수 없었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가지각색의 바위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풍경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할 것도 참 많았는데요. 협곡 하이킹이나 애리조나 스노우볼에서 탈 수 있는 스키 등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플래그스테프와 세도나 두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야외 활동을 매우 즐기는 현지분을 만났습니다. 플래그스테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고도 재충전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강물에서 꼭 해봐야 할 게 하나 있죠. 바로 낚시인데요. 텍사스에서와는 달리 이곳은 낚시를 배우기에 딱 적절한 곳 같았습니다. 낚시는 인내와 평안함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결과와 상관없는 기다림. 낚싯대를 던질 때마다 제 안에 마치 고요함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시와 하루를 보내며 느리게 사는 삶의 중요성과 시간을 내서라도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되새겼습니다. 이곳은 마치 아름다운 선물 같았어요. 이곳을 더 즐기기 위해 저희는 산악 바이킹을 하러 협곡으로 떠났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을 잠시 깜짝 방문했고요. 산악 자전거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 올라가서 얼른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바이킹한 도로는 오르기 꽤 쉬웠는데도 거기서 보이는 경치만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더라고요. 조시를 통해 삶은 끝없는 여정이자 때론 힘든 길의 연속이지만 모든 길이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플래그스테프와 작별하고 저는 남서부 쪽으로 330km를 달렸습니다. 코코니노 고규림은 언제 봐도 멋있더라고요. 출발한 지 3시간 조금 넘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인공호수인 하바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합니다. 하바수호는 삶을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겐 최적의 휴가지인데요. 1년에 300일 이상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고 무더운 사막 온도를 유지해서 매년 거의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파티 명소입니다. 호수 주변엔 놀거리가 많아요. 제트스키, 보트 렌탈, 다양한 주변 상가와 레스토랑까지 어디를 가든지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학생들이 봄방학 휴가를 즐기려 오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제 눈은 호수 쪽으로 자꾸만 가더라고요. 보트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호수를 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기기에 테런스의 조언을 받아 보트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뢰받는 가이드를 만나 호수 위에서 신나게 보낼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며 제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풍경은 말할 것 없이 아름다웠고 푸르른 호수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후 약 8km 정도 떨어진 코퍼 캐논에 다다랐습니다. 동굴같이 생긴 이곳은 신비로운 느낌이었는데요. 계속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음악부터 맛있는 음식과 자유로운 파티 분위기까지 하바수 호수와 그 주변 640km나 되는 해안가에서 벌어질 모든 즐거움과 경험을 통해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곳을 떠나도 이곳이 계속 생각날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모험이 가득했던 남서부 지역이 세 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질문은 단순히 미국에선 어떤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였어요. 찾아보니 웃긴 취미부터 진지한 취미까지 다양히 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었고 반대로 잊지 못할 추억도 생겼고요. 하바수호스의 작은 상점부터 라스베가스의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저에게 삶의 속도를 늦추고 바람처럼 살라 조언해준 사람들까지.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는지보다는 내가 그 무엇을 하는 경험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말보다 큰 경험과 가치 있는 모험이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